안녕하세요. 정보체의 손승원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C 언어 코드를 봤었고요. 오늘 이제 자바를 한번 볼게요. 자바. 그래서 39번부터 이제 55번까지 코드가 이제 자바가 되고, 첫 번째 이제 39번 코드를 보시면은 뭐 이제 메인만 있고요. 뭐 클래스 자체는 어차피 이제 뭐 자바 자체가 이제 클래스 밖에다가는 다른 걸 코딩할 수 없으니까, 그죠? 테스트라는 이제 클래스를 잡아서 메인을 집어넣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 코드를 이제 뭐 실행시킨다면은 이 코드의 이름이 테스트가 되죠. 테스트.자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바 같은 경우는. 그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메인이 들어있는 클래스가 관례적으로 뭐 완전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문법은 아니고, 그죠? 관례적으로 이 소스 코드의 이제 명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터.자바를 갖다 이제 뭐 컴파일해서 인터프레이터를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우리한테는 이제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코드가 어떻게 실행이 되나 이걸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셔야 되고, 일단 이제 뭐 메인에다가 이제 뭐 A, B, C라는 변수를 잡으면서 선언하면서 초입값을 바로 넣어줬어요. 그죠? 2 넣어줬고, 그다음에 system.out.println 출력을 바로 하면서 삼항 연산자 쓴 거죠? 삼항 아니면은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삼항 연산자, 조건 연산자를 이제 쓸 수 있다. 쓴 거죠.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는 2.5가 될 것이고, 조건이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1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 그죠?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2.5가 출력된 게 1이 출력됐는데, 지금 뭐 자료형을 따로 바꿔주는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과는 1.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쓸 때 결과를 뽑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어요. 1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중요시하는 것은 정답을 쓸 때 1을 쓰냐 1.0을 쓰냐가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면은 답 항목 1, 2, 3, 4번에서 1.0도 있고 1도 있어요. 그럼 1.0이 있고 1이 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아, 이게 1.0이 맞는 건지 1이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기에서는 그냥 결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실기에서도 이런 코드가 나올 수 있고,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대부분은 그냥 1을 쓴다고요? 이 문제는 틀린 게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삼항 연산자도 연산자예요. 사실은 연산자. 한마디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연산할 때 그렇잖아요. 뭐 앞에서 뭐 나누기 같은 거 뭐 C 언어에서도 보긴 했었는데, 뭐 연산자가 있을 때 이 연산자를 기준으로 이제 정수가 들어간다면, 정수와 정수가 들어간다면은 이 당연히 결과가 정수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어땠어요? 정수와 실수가 연산이 된다면은 이때는 이제 결과가 실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랑 실수가 만나면 실수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수에서 디폴트 그죠? 그 자료형은 인트가 되는 거고, 실수에서 디폴트는 더블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자료형이 보통은 이제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수 실수 만나면 실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조건이 만족하면 이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다라고 그러니까 2.5 아니면 1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정답으로. 근데 이제 이건 분명 연산자예요. 물론 삼항이 들어가는 거지만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연산자를 봤더니 뭐 있어요? 실수 있고 정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결과 뭐 나와야 되는 거야? 실수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아니라 1.0이 나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소수점 이하가 포함되는 수니까.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이때 정수 나오고 이때 실수 나오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함정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되거든. 또 한 가지가 이제 A, B를 갖다가 이게 그냥 그 논리연산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제 논리연산이지만,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비트 연산자죠. 그죠? 물론 이제
얘는 논리연산밖에 안 되고 얘는 이제 비트연산자 역할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논리연산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양쪽에 들어가는 이제 피연산자가 논리값이다라고 한다면은 트루퍼스다라고 한다면은 논리연산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2가 들어갔잖아요. 2. 그죠? A도 2고 B도 2다. C도 2예요, 지금. 그러니까 A, B, AND 연산한 거, 비트 연산, AND 연산한 게 C보다 크다면은 2.5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1이 출력이 되는, 1이 출력이 되는데 실수 정수니까 결과는 이제 실수로 출력이 된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럼 이제 A, B를 갖다가 이제 AND를 해야 되는데, AND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이걸 이 2를 갖다 우리가 AND 연산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연산 자체가 뭐예요? 비트 연산자란 말이에요. 비트. 그럼 비트 연산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죠? 그렇다면 이제 2를 바꾼다면 우리가 뭐 정해진 비트 수는 지금 없어요. 그냥 이제 4비트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를 갖다가 0, 0, 1, 0으로 바꿀 수 있죠. 2. 왜냐면 이제 1, 2, 4, 8이니까. 1, 2, 4, 8이니까 2를 요걸로 굳힐 수 있고 이진수. 이제 A를 바꾼 거죠. 여기 이제 A가 되고 B도 마찬가지로 이제 0, 0, 1, 0. 요거를 AND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 곱을 거예요. 비트 연산자로 이제 AND를 수행하면은 AND는 이제 둘 다 1일 때만 1이 나오고 둘 다 1일 때만 둘째 하나도 이제 1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뭐 논리 연산이니까 이제 1을 참으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연산할 때는 그 다음에 0을 갖다 이제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ND라는 게 이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0이 되지만 요거만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10진수 2와 2를 갖다가 AND 연산하면은 2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요 결과값도. 2.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짧아요, 소스가. 근데 이 문제 나오면은 사실은 실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문제예요, 이게.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셔야 하는데 첫 번째가 웬만큼 코드를 좀 보더라도 요걸 푸는 거에 좀 이렇게 많이 주저해요. 사실은 비트 연산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그냥 수치 2 갖다가 풀려고 하면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비트 연산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2가 나왔어요. 2가 나오고 그다음에 2가 그러니까 C보다 이쪽에 있는 값이 이제 더 크다면 조건이 만족이 되는데 이쪽에 있는 값이 지금은 뭐 얘랑 같잖아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거죠. 펄스가 나온 거고 펄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게 수행이 되는데 어차피 사막 연산자에서 실수 정수 만났으니 실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온 값은 1.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코드지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두 군데나 있네. 그죠? 실제 또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코드들은 무척 어려운 코드도 제가 넣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특강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처음에 막 이제 C 언어나 자바 배울 때 그때 보기에는 좀 어려운 특강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문제를 이제 뭐 C 언어 자바를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걸 좀 풀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중급 이상 정도, 그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40번 클래스 하나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도, 그죠? 잘 봐야 돼요, 이거. 퍼블릭 메인이 있고요. 마스크에다 0을 넣고 카운트에다 0을 넣었어요. 제일 먼저 5가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5가 7보다 작냐? 맞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조건 잘 보셔야 돼요. 괄호. 이거 시험지에서 보면은 지금보다 보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조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전체 조건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전체 조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 조건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전체 조건이에요, 일단. 그죠? 여기까지 전체 조건인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조건 하나로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죠? 요게 조건 하나로 형성이 돼 있고, 근데 여기가 조건 하나로 형성이 돼 있는 거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조건을 먼저 보겠죠. 먼저, 그죠? 근데 5가 이제 7보다 작대요. 당연히 이거 이제 true로 됐잖아요. true가 됐는데 이 조건과 조건 1번과 조건 2번이 뭐로 묶여 있어요, 지금? 5하로 묶여 있죠. 그럼 이 연산자는 뭐가 돼요? 우리가 이제 단락회로 평가라고 하죠. 단락회로 평가 자체가 중지영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and나 이제 5와 이거 자체는 단락회로 평가를 지원을 해주죠. 그죠? 지원을 해주는데, and나 5와 같이 이제 비트연산인데 들어오는 피연산자 때문에 이제 논리연산 하는 애는 단락회로 평가를 지원하지 않죠. 일단 그건 이제 뭐 시연이랑 똑같은 거 이거는. 그죠? 시연에서도 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true면은 이걸 보겠어요, 그럼? 안 보죠. 왜냐면 요게 지금 하나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하나의 조건인데 조건 1이 true가 나왔어요. 그리고 5화로 묶여 있으니까 이 조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봐요. 카운트 안 더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여기도 만약에 5화가 이걸로 돼 있다. 논리연산자. 이건 and예요, and. 이게 아까 쓴 건데 좀 모양이 그런데 and예요, and. 요거 두 개 있는 거. 여기도 만약에 5화가 논리연산자로 5화가 있다면 이거 안 본다고요. 왜냐면 단락회로 평가 수행이 되니까. 이거 뭐 참인데 이거 못 알아보냐? 이거 참인데 이거 참이고 이건 거지여도 전체 조건 참이 될 거니까. 근데 봤더니 이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또 단락회로 평가가 안 되는 5화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 보는 거 이거를. 무조건 일단. 이게 참이어도 이게 지금 전체가 참이었잖아요, 이게. 이게 참이어도 여기를 보는 거죠. 그냥 마스크 현재 0이잖아요. 마스크가 10보다 작냐? 마스크는 0이니까 지금 현재는 조건 만족하죠. 그럼 이쪽도 true, 이쪽도 true. 뭐 조건 다 만족한 거죠. 안 봐도 되는 건데 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코딩 할 때는 여기도 당연히 2개짜리 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문제니까.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문제들, 코드들은 제가 이제 조금 변형하거나 만든 코드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시험에 나왔던 코드들이에요. 우리 시험이라든지 정보처리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프로그래밍 언어 쪽 문제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왔던 코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험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rue니까 이제 뒤에 게 실행이 되는데 요거 0으로 비교하고서 넘어가면서 얘 수행되죠. 플러스. 마스크 어떻게 돼요? 1 되겠죠. 그죠? 나 옆으로 딱 넘어와서 이제 조건 만족했으니까 마스크 하나 또 더하래요. 마스크에다가 마스크 플러스 1을 해라. 하나 더 더했더니 이거 2가 돼요. 그죠? 여기까지. 조건 하나 보기도 요거 이제 요게 함정이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여기랑 여기 맞췄어도 여기 신경이 다 간다고요. 왜냐하면 비트연산자 우리가 잘 안 보니까 사실은 많이 안 보니까 여기 신경이 다 갔는데 잘 풀었다가 이거 정답 1 쓰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네? 그리고 1 쓰면 안 되잖아요. 정답. 맞아. 그게 함정이잖아요. 이거는 1.0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40번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실수하면 여기 아무리 잘 풀어도 시간만 날리는 게 된다고요. 그죠? 조건 잘 보셔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고 끊긴다는 거 전체 조건 이 부분이지만 녹색이지만 조건 두 개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 반드시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올게요. 6이 8보다 크냐?
628보다 큰가요? 안 크죠. 아니야, 거짓이야. 거짓된 거죠. 펄스. 이건 뭐냐면 XOR을 하는 거야. XOR. 어려운 게 다 나오는데 XOR. 요게 XOR이에요. XOR은 뭐냐면은 한글로 한다면은 베타적 여기 OR 있잖아요. OR가 이제 논리 합이죠. 베타적 익스클루시브에서 X 띈 거예요. 베타적 논리 합이에요. 그럼 이름을 보고서 외우지 마시고 이름을 보고 풀면 돼요. 베타적인 게 뭐냐면은 들어가는 값이 입력되는 게 두 개가 입력이 되는데 어차피 얘도 이제 AND나 OR처럼 이항연산 쓸 수 있는 거죠. 입력되는 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두 개의 입력값이 다를 때만 베타적일 때만 true를 뽑겠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rue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 두 개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기 조건 1번 있고 여기 조건 2번 있어서 이게 AND 그 XOR로 묶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true 될 수도 있고 아니면 true false가 될 수도 있고 false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 자체가 이제 뭐예요? 사실은 베타적 논리합이다 보니까 입력값,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서로 다를 때만 참을 뽑겠다는 거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다면은 true false는 true, false true도 true. 하지만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도 false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입력값이 서로 두 개가 다를 때만 true false true가 될 때만 true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게 베타적 논리합이에요. 요걸 알지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수행이 되고 그럼 지금은 이제 false잖아 이게. 두 개 같은데 얘도 false니까 false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베타적 논리합이니까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만 true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false네. 그죠? 왜냐면 false니까 false. true 나와도 false예요. true false나 false true가 나올 때만 true가 된다. 베타적 입력값 두 개가 베타적일 때만 출력이 나간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냥 false 나오니까 이제 이거 무시하겠죠. 안 하죠. 그죠? 넘어가고 조건이 이걸 연습하면은 이런 조건 나오는 문제 이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나오고요.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일부러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시키려고 제가 특강에다 이걸 넣은 것이고요. 어렵긴 하지만, 그죠? 어렵긴 하지만. 그 다음에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정. 요거는 이제 그 기호 자체가 낫이요, 낫. 그러니까 부정, 반전. 왜냐면 부정, 반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true면 false를 바꿔주고 false면 true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true면 false, false면 true. 그럼 마스크가 지금 2잖아요. 2. 2가 얘보다 크냐? 크다. 그죠? 이게 2가 얘보다 크니까 얘는 이제 true가 돼요. true가 되는데 true 앞에다가 한마디로 true 앞에다가 요거 붙인 거거든요, 지금. not. 그죠? true 앞에다 not을 붙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false가 되는 거죠. 왜냐면 참에다가 부정, 그죠? not을 붙였으니까 거짓으로 바뀐 거예요. 거짓이 됐으니까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면은 여기 볼까요? and로 묶였잖아요, 지금. 논리 곱으로 묶여 있고 지금 논리 연산자니까 이제 뭐가 수행돼요? 단락회로 평가 수행되겠죠. 단락회로 평가 수행되니까 어차피 여기는 안 보죠. 안 보고 어차피 이게 펄스니까 전체 펄스라 이것도 안 볼 거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딱 내려와서 마스크랑 카운트 출력해라. 마스크 2고 카운트 0이 되는 거죠. 하나만 삐걱해도 절대 결과값 맞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혼자 풀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실강 같은 데 풀어보라고 하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11 쓰는 사람도 많고 10 쓰는 사람도 많고 물론 20으로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고 틀리는 문제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잘 봐놓으셔야 돼서 39번도 그렇고 40번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40번 정답 40번에는 이제 출력 결과가 코드 40번은 20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41번도 언뜻 비슷하죠. 언뜻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여기는 이제 AND가 이제 비트 연산제로 묶여 있는데 이건 또 논리 연산으로 묶여 있어요. 뭐 이 문제도 중요한 거는 단락회로 평가 수행 안 하는 거고 단락회로 평가 수행한다. A, B, C, D가 이제 1, 2, 3, 4로 들어있고 뭐 간단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얘가 1, 2예요. 1, 2면은 A랑 B랑 같냐? 안 같잖아요. 지금 A는 1이고 B는 2니까. 그죠? 그럼 요 조건이 펄스가 되겠죠. 펄스가 된 다음에 이제 원래 이게 만약에 이 엔드로 돼 있다면은 뒤를 안 보겠죠. 그럼 펄스 나왔는데 못 알아봐요. 그죠? 어차피 엔드를 웃기면 조건이 다 만족해야지만 전체 조건 만족이기 때문에 펄스 나오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비트 연산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단락회로 평가 수행 안 되는 거. 옆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봤어요. C가 지금 3이에요. C가 3이고 현재는 더하기 플러스는 뒤에 쓰니까 이제 넘어갈 때 더하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D가 4거든요.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3이랑 4가 같지 않다 물어본 거죠. 그죠?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를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조건은 만족하죠. 조건은 이제 만족이 되는데 true가 되는데 넘어가면서 C가 하나 더해서 4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이게 true여도 이 전체 조건은 벌써 여기서 벌써 뭐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건 벌써 펄스가 나온 거고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하나만 펄스여도 이건 무조건 다 거짓이 되는 거니까. 펄스니까 이 단락회로 평가되는 애에서는 뒤를 안 보겠죠. 그러면서 전체 조건은 펄스야 라고 줄 거고 당연히 이것도 수행 안 하고 그 다음에 C를 그냥 출력하니까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번도 그랬지만 41번도 아주 조그만 실수만 해도 이거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엉뚱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딱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꾸민 거예요. 지금 헷갈리게 하려고. 펄스 했죠? 펄스하면 안 틀려요. 이거 펄스고 이거 펄스면은 다 이거 안 보거든요. 근데 펄스 한 다음에 true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죠? 이건 이제 요 펄스는 전체 조건 말한 거니까. 요 조건은 true였잖아요. 아까 3이랑 4가 다른 거니까. 여기서 이제 true가 나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 이제. 여기서 이걸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true면 사실 이 조건이 없다면은 이 조건이 없다면 true면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펄스가. 근데 이제 얘를 본 이유는 이게 단락회로 평가 수행하지 않으니까 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펄스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얘를 안 보더라도 전체가 펄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야 돼요. 아주 간단한 코드처럼 보이지만 안에 함정이 이제 숨어 있는 코드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40번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또 언제든지 한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을 이중 폼은 들어가고 더 복잡해 보이는 거를 잘 푸는데 그 연습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은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잘 풀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고. 근데 42번은 이제 뭐 배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S가 하나 있고 A가 하나 있고. 근데 요거는 지금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더 헷갈리니까 이 부분은 쓰지 말고. S는 이제 변수 하나 잡았고 A도 6 잡았고 이제 B를 쓰면 좋겠네. B는 이제 배열인데 자바의 배열은 이제 뭐 시전의 배열처럼 생각하고 풀어도 되긴 하는데 정확히 본다면 이제 그 자바의 배열은 객체죠. 이게 하나 객체예요. 그러니까 B라는 인스턴스 레퍼런스 변수죠.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들고 힙이라는 공간에 이제 배열을 만들겠죠. 1, 2, 3, 4, 5 해서 0, 1, 2, 3,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얘는 스택에 이제 있고 얘는 힙에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T 테스트라는 거 갖다가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요거 봐야 돼요. 이제 S equal B1 플러스
T.FB라고 해서 이게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C 언어라면은 어떤 변수나 이제 배열 방이 하나 있고 바로 뒤에 함수 호출이 있잖아요. 그럼 C 언어는 이렇게 수행을 해요. C 언어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C 언어는 얘를 먼저 수행하지 않고 얘가 먼저 갔다 온 다음에 얘가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B1번 방의 값이 변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B1번 방 2잖아. 2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갔다가 와서 B2번, 그러니까 B1번 방이 변화됐으면 변화된 걸 쓴다고요. C 언어는. 근데 자바는 그러지 않아요. 자바는 그냥 앞에서부터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수식의 함수가 들어가면은 어떤 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수행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나올 가능성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 그 전산직 7급, 9급 수업 예전에 할 때, 그죠? 예전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과목이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2013년까지 시험을 봤거든요. 2014년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정보보로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보로는 이제 시험 보고 있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전산직 시험에서는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에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문제 나오는 개수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 시험을 볼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 이제 그 코드에서 컴파일 될 수 있는 결과가 좀 논란이 되는 것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건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C 언어는 이 수식에 함수가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버그가 있는 거예요. 버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컴파일에서 어떻게 수행되냐를 문제로 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7가지 정도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추려서 항상 그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그거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게 나오면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예전이니까 나왔던 거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거만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 C 언어였다면은 얘가 먼저 된다, 얘가.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수식처럼 돼요. 왜 얘가 먼저 돼, 자바에서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C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서 정리한 거예요. 니네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볼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B1이 먼저, B1번 방 2가 먼저 이제 들어가요. 그 다음에 T.FB, B를 준 거죠. B가 지금 배열이 요거죠. 그러니까 B는 결국 요거 레퍼런스 변수에 있는 이제 참조값이 넘어가는 거죠. 이걸 넘겨줬어요, F로. 그럼 그 K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K에 여기 있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얘도 뭐 하는 거? 이거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배열을 그냥 배열로 호출을 하더라도 메소드를 그냥 뭐가 된 거예요? call by reference가 수행된 거죠. call by reference.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K 갖다가 뭔가 변경시키면은 원래 B가 가리키던 배열이 막 바뀌는 거죠. 그죠? 봐보세요. K1에다가 K1 플러스 1을 한다. K는 지금 요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B1에다가 B1 플러스 4를 하나, K1에다가 K1번 방에다 K1번 방 플러스 4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걸 수행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K1번 방 2인데 거기다 4를 더해라. 2에다 4를 더해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얘가 6이 된다고, 6이. 그런 다음에 리턴 해주는 게 뭐예요? 다시 돌려주는 게, 함수 이제 메소드 끝나고 돌려주는 게 K1번 방 지금 6이죠. 6에다가 3을 곱해서, 그죠? 18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 그럼 얘가 몇이 돼요? 얘가 이제 18이 돼서
18에 1을 더하면 S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되는 건 2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이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C 언어였으면 몇일까요,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게 C 언어였으면 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C 언어였으면 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이게 먼저 된다고 했죠. 만약에 C 언어로 이게 나왔다면은 얘가 먼저 가요. 싹 바꿔요. 바꾸니까 얘가 6이 돼요. 6, 3, 18에서 리턴 되고 얘는 몇이에요? 얘가 6이잖아요. 6에다 18 더하면 24가 나온다고. C 언어였다면은 아마 그죠? 18에다 6 더 24 맞죠? 24가 나왔을 거예요. 24. 똑같은 코드 갖다가 똑같은 콜바 레퍼런스 코드 이렇게 내면 그죠? 그래서 처리되는 게 이제 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바는 그 수식에 함수가 있던 말던 우리가 이제 평소대로 수식 푸는 거 있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거대로 수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바는 그렇게 수행이 되는데 C 언어는 웬만하면 긴 수식은 내지 않을 거예요. 긴 수식 문제를 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수식에 함수가 한번 들어가면은 이건 지금 메소드지만 이제 C 언어로 보면 함수죠. 함수를 먼저 갖다 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갖다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라면.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C 언어는 요 정도까지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여기다가 막 더하기 해서 막 잔뜩 곱하기 막 수식을 엄청 길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논란도 되고 막 잘못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정답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지 않아야 될 문제를 내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수행된다라는 거 이제 한번 봐놓으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이제 콜바의 레퍼런스로는 이제 상당히 좀 그죠?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바에서는 그죠? 봐놓으셔야 되고. 43번 43번은 이중 포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중 포문에다가 레이블이라고 그래요. 레이블.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보는 형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블을 써서 뭘 할 거냐면은 한 번에 이제 이 폼은 전체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폼을 본다면은 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괄호를 먼저 쳐놓으면은 첫 번째 K 포문이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J 포문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그 위에 뭐 for each라고 그냥 별 의미는 없어요. for each라고 뭐 ABC라고 써도 되고 AA 써도 돼요. for each라는 레이블이라거든요. 레이블을 만들어놨어요. 명칭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봐보세요. 지금 이 포문에서 브레이크 쓰면은 K 포문만 빠져나가서 J로 올라가거든요. 요 포문만 빠져나가는 거니까 요 중괄호만 빠져나가는 거죠. 중괄호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중첩 포문 안에서 한 번에 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문 전체를 다 빠져나오고 싶을 때는 위에다 포이치, 뭐 포이치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떤 단어,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뭐 연산자나 이런 걸 써서는 안 되겠죠. 명령을 써서는 안 되고 그냥 A 뭐 이런 것부터 많이 쓰거든요. 의미 없는 문자요. 요걸 쓰게 되면은 브레이크 for each 하게 되면은 이 이중폼을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돼요. 요거 전체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로 빠져나가서 그냥 다 빠져나가요. 이중폼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고 포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브레이크 문이 있다면은 이렇게 여기 브레이크 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브레이크 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다른 식으로 할게요. 쭉 가다 이걸 만나면은 얘는 여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브레이크예요.
중가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다 브레이크 해가지고 A 땡땡 레이블 줬다. A 지금 이제 포이치 쓴 것처럼 이게 주게 되면은 쭉 가다 브레이크만 만나죠? 그러면은 쑥쑥 빠져나가. 그냥 이 폼은 전체를 다 빠져나간다는 거 한마디로. 이중 폼은 전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레이블의 효과예요. 이 C는 안 돼요. C는 안 돼. 그래서 C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를 써야 된다면 실무에서는 고우트를 써야 되거든요. 안 좋긴 해도. 근데 자바는 이 기능을 넣었어요. 브레이크에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요 중가로만 빠져나가는 거고 얘는 전체 폼은 다 빠져나가는 거. 그거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코드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코드도 실제 이제 문제에서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죠? 문제 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J가 0이고 그죠? 0이니까 당연히 조건 만족하니까 0, 5보다 작으면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K도 이건 좀 이쪽에 써야 돼요. J가 0이고 K도 0이 되죠. 그죠? K가 0이 되는데 3보다 작으니까 조건 만족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제일 먼저 J를 출력한 거죠. J는 현재 0이니까 0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근데 이제 밑에 조건을 봤죠. 조건을 봤더니 J가 3과 같냐? J는 지금 0이에요. 거짓이죠. 요게 거짓이니까 이건 볼 필요도 없죠. 수행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근데 J가 0이냐? J 0 맞죠? 그죠? J가 0 맞으니까 브레이크로 K4만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죠. 그럼 J가 1이 되고 J가 1이 된 상태에서 조건 만족하니까 내려가서 K는 다시 또 0, 그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J 출력하니까 또 1이 출력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되는 거 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갔더니 J가 3이냐? 아니에요. 1이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고 조건 만족할 때만 이게 수행되는데 만족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J가 이제 또 0인지 비교했는데 J 0 아니죠. 그죠? J가 2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가지 않고 그냥 1로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K가 이번에는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해서 또 1을 또 J를 출력한 1이 또 한번 출력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J가 3이냐? J 3 아니에요. 만족 안 하고. J가 0이냐? 2냐?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브레이크 안 가고, 다시 올라서 K가 하나 증가해서 K가 2가 되고. K가 2가 된 내려갔더니 이제 J를 또 출력하래요, 또 한 번. J가 1이니까 1 또 한 번 출력되죠. J가 3이냐? 아니다. J가 0이냐? 2냐? J 1이니까, 그죠? 만족 안 하고 다시 올라가서 K가 3이 되겠죠. 하나 증가해서. 근데 이번에 K가 3이 되면 조건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K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이 폼을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K 폼. 이 조건에 의해서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걸 빠져나가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J가 드디어 이제 하나 또 증가해서 이제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K는 다시 0이 되고 요거 돌리는 거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요 개념만 잘 안다면 0이 된 다음에 이제 조건 만족해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J를 하나 출력하는데 이제 2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J가 3이냐 뭐 K가 1이냐 뭐 J가 지금 2니까 만족 안 하고 J가 0이냐 2냐 J가 2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브레이크 운으로 K4는 빠져나와서 다시 올라가겠죠. J가 드디어 이제 3이 돼요. 이렇게 출력되는 거야, 한마디로. 3이 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K는 다시 또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J 출력하니까 3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겠죠? 그죠? 3을 출력한 상태에서,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J가 3이냐? J가 3은 맞아요, 지금. 이건 드디어 3이 됐어요. K가 1이냐? 이것까지 만족해야지 이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K가 지금 현재 0이에요. 이건 만족 안 하는데 그냥 빠져나가고
J가 0이냐 2냐 물어봤는데 J는 지금 3이에요. 조건 만족하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번 K가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J 출력하면 3이 출력되겠죠. 그죠? 그래서 J가 3이냐 맞고 K가 1이냐 맞죠. 드디어 얘를 만나. 드디어. 그러니까 얘가 얼른 빠져나가요? 그럼 포이치가 선언됐으니까 이만큼이니까 포이치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쑥 빠져나가 끝나는 거죠. 그냥 코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보려고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거 다 수행한 거 제가. 안 그랬으면 딱 끊고서 여러분들 나머지 여러분들 해보셔야 하겠는데 요거 보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중 포문, 중초 포문을 안에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코드가 이제 이런 레이블을 쓰는 코드다라는 것까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자바 코드도 사실은 쉬운 코드 많아요. 문제로 내는 것도. 근데 조금 더 어려운 코드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 연습시켜 드리려고 보는 거니까 수업 잘 들어보시고 혼자 푸는데 안 풀리면 수업 또 들어보세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이게. 그걸 다시 풀어보시고 반복적으로 그죠? 두세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44번부터 코드 44번 코드인데 44번 코드도 만만치 않아요. 어려운 코드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 같이 수업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봤던 코드들을 여러분들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연습 잘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44번 코드부터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